신생아 4명이 연달아 숨진 사고의 원인으로 의료 과실이나 병원 내 감염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과 병원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면담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 열기 속에 2,700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수 박정훈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검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어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사고의 원인이 병원 내에서 잘못 감염이 된 것 같다라는 추측이 계속 되고 있고, 근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슈퍼박테리아급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슈퍼박테리아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생제를 웬만한 거 쓰면 결코 듣지 않는 아주 강한 균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오염 경로를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이 슈퍼박테리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병원 내에 장기 머물고 있는 환자들에 의해서 슈퍼박테리아가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합리적인 일단 추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병원의 과실 자체는 분명히 있는 것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 오염의 그 경로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수액이 그 원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수액 자체가 문제가 있다. 즉 수액이 무엇인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 그 다음에 이 수액 자체를 이제 믹스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혼합하는 과정에서 이 의료진이 그 손을 씻지 않는다든가 등에 의해서 이 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됐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 카테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사 바늘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수액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또 위생상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오염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수액을 맞은 신생아가 이 4명 이외에 또 1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생아는 사실은 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 수액의 오염 때문이냐 아니면 이 수액의 오염 자체가 상당 부분 위험 상황을 증폭시키고 다른 제3의 인위적 요인, 뭐 예를 들면 잘못 그 수액에 대한 것을 측정을 했다든가 약물에 대해서 잘못 과다 투여를 했다든가. 왜냐하면 신생아 같은 경우는 단 0.1mg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그 수액의 오염도 일정한 도움을 주는 요소는 분명하다. 이 정도까지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의 과실 가능성은 점점 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뭔가 병원의 성의라고나 할까요? 이런 건 계속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큰 병원에 가면은 환자 권리 장전이라고 해서 그 중에 보면은 환자가 선택할 권리를 있고 그리고 그 전제로 설명을 받아야 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 환자와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족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게 먼저 그 브리핑을 해서 먼저 이 유족들에게 분통을 샀고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정작 거기에는 홍보 담당자만 나와서 그 얘기만 했을 뿐 주치의라든가 실질적인 이 사건과 관련된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관련된 그 의료 기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없고 그냥 몇 줄로만 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결국 유족들이 항의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런 상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 유족들이 배제되지 않고 제대로 설명 듣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지금 이대목동병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눈높이 내지 법률의 어떤 그 국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큰 비난에 직면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가늠이나 하겠냐면은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친 마음이 이 병원의 좀 성의 없는 태도를 보면 참 저 같으면 정말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럴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부분 자체가 그 의사의
과실 자체를 사전에 좀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 소송이 있을 때 미리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지금 이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이 대형 병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 중에 하나인데 실체적 진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예. 병원 측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상황도 이 당사자 그 의료진이 분명히 와서 자신의 의학적 소견을 정확하게 밝히고 예. 또 그 기록됐던 차트에 그 적혀진 순서대로 이와 같은 처치와 치료를 했었다. 이렇게 그 밝혀야 나중에 그 법적 그 쟁송은 별도로 하더라도 예. 이 유가족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진료가 이루어졌고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드는 것은 우리 그 환아들에 대한 관심이었구나. 예.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이 좀 누그러들 텐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대 병원 자체의 나름대로 그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즉 2019년도에 지금 강서구에 그 2대 의료원을 지금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이 계속된 의료 과실 내지 여러 가지 안전 조치의 미흡 이것으로서 혹시 2019년도에 의료원의 확장에 불이익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 것도 이 병원 경영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체적 진실을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이 당사자 그 유가족의 마음을 아주 후벼파고 있는 아프게 하는 이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이 소송이라는 부분 그리고 뭐 병원 확장 저희가 뭐 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 병원 입장에서는 현재 고객 만족 실장이 나왔잖아요. 유족을 만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병원장이 당연히 나와서 뭐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주치의도 아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의료 과오 관련되는 소송을 해서 예. 병원에 가보면은 최대한 의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병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수술을 했던 집도医라든가 그 전문의와는 사실상 연락 안 되는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물론 그 병원 입장에서는 그 집도医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연락을 해서 그 어떤 그 양해를 대화를 좀 하는 구할 게 수 있지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되는 그 전문의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 그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만 나와서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예. 모습은 아마 다른 병원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상 초유로 이와 같은 그 예. 신생아들이 3명이나 사망한 이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이 그 유족들에게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그 유족들에 대해서 마음이 누그러질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상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윤리적 비난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와 같은 어떤 큰 병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송을 뭐 법적 소송을 간다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유리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책임 있는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의료 과오 소송, 특별히 이와 같은 그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 전문가 배상 보험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의료 과오 소송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병원들이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해당했던 집도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고객 만족 실장이라든가 예. 관련된 보험 가입된 보험업 담당자와 실제로 미팅이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결국 환자들은 뭐냐면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고 하니까 그 병원에선 여기 돈 있습니다. 이런 태도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어떤 반성과 진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고 추후에 사건이 어떤 확인이 된 이후에 어떤 의료 과오가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배상 내지 보험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시작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책임질세라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뒤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고객 대응 체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시정 조치가 있어야 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것 생각합니다.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엔 그래도 정말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공개된 진료 기록만 봐도 원래는 사전 징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었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사전 징후가 이미 충분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사실 알고 나서 이제 유가족들은 더 공부를 한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료 기록의 내용과 그 실제 내용이 상당히 달랐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일날 그 새벽 6시에 이미
아기들의 복부 팽창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지금 온도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도 85% 가량 떨어졌습니다. 예. 상당히 호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와 연관해서 혈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압을 높이는 약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료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이제 곰팡이균도 나타나서 항균균도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전 징조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인지한 가족이 면담을 요청하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혀 설명도 없고 또 면담 자체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다고 본다면 의료진이 기울여야 할 의무 자체를 너무 게을리한 것은 아니냐. 예. 즉 일정한 상황에 있어서 변동이 있게 되면은 이건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기록 자체도 상당히 달랐다. 예. 이것이 또 지금 이 유가족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고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혹시 이대 병원의 조직의 문화 자체가 상당히 이완되어 있고 예. 대강대강하고 무엇인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또 다른 투영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까 법적 쟁성을 얘기하겠지만 과실에 있어서 무게를 두는 중요한 또 증거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제 의료 과실과 관련된 소송상의 비율을 따져보면 예. 70%가 이제 병원이 이깁니다. 예. 30%가 이제 원고가 이기는데 그것도 일부 승소입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전부 승소로 따져보면 99%가 병원이 승소를 합니다. 예. 환자가 이기는 경우는 전부 승소한 경우는 1% 남짓 불과한 것이죠. 그와 같은 이유 자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일정한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의료진이 답변하게 되면 그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왜 지금 다른 얘기하느냐. 예. 그러니까 과실 입장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한 그와 같은 어저께 행태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료 관련 기록 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의 메모 기록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이 사실은 세세한 사항을 가장 정확하게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이 상황의 의료 기록과 실제 상황이 조금 상이한 것은 예. 사실상 이제 응급실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유가족이 먼저 이 증상을 인지하고 면담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괜찮다고 한 것은 이건 분명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예. 설명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종합을 조금 해보면 저희가 섣불리 판단하기 그렇지만 병원은 어느 정도 소송을 준비한 방어 태세를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진과 관리진들도 거의 패닉 상태일 것이라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도 내부적인 어떤 법률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어떤 홍보 내지 홍보 차원이 아니고 제대로 있는 설명을 하는 것 더불어서 본인들도 이제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으로서 마땅한 본인들의 권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금 국과수라든가 아니면 질병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이와 같은 관련되는 원인을 밝히는 데 지금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시간 어떤 해둔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론과 유족들에게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이 될 때 설령 큰 어떤 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한 2년 있으면은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으로 상식으로서는 옮겨가는 곳에 집중을 하고 이곳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지난번에 기존에 있던 정도로 유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병원 관리 속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대 목동병원뿐만 아니고 다른 병원의 이와 같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의 어떤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셔서 하나 더 짚어보자면 사실 이대 목동병원이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차례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시정명령을 단 한 차례 내린 것 외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거 역시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보건 관련된 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일정한 이 생명에 대한 뭐 예를 들어 피해라든가 구체적인 것이 생긴 것은 아니고 안전 관리에 대한 소홀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시정 명령에 이제 불과하게 행정 제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예. 병원 내에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고 복구하는 이것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얘기는 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 특정한 제재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뭐 사람이 다친 거라든가 건강상의 현저한 증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제재는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보건소의 또 근무와 관련돼서 보건소의 직원 2명이 예를 들면 병원을 뭐 수십 개를 또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 뭐 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뭐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의 그 실효성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도 그 양천군가요 강서구에 그 수액과 주사와 관련돼서 오염된 인원이 있었지만 예. 그때도 그 보건소에서는 하루에 관리할 그 보건소 병원 자체가 너무 많다. 근데 예. 직원은 2명이다. 뭐 이런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무엇인가 예방을 하는 예방 인프라가 상당히 그 지금 취약한 것이 이것의 또 다른 숨은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그 얘기하듯이 이른바 하인리히 법칙. 예.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잘잘한 전조들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가 그와 같은 하인리히 법칙인데 예. 실제로 지금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 전에 이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이렇게 그 부모와 이렇게 눈 맞추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것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결국 실명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그 한 10억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한 3억 원대의 손해배상이 인정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와 같은 전조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당시 이미 그 이대 목동병원의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점검들이 있어야 됐었었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이대목동병원을 이전하는 그 프로젝트에 지나치게 경도됐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와 같은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결과 이와 같은 어인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말 저 또한 아이의 그 있는 그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진이 아마 다 뭐 좀 어떤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시는 건 아니고 아주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요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까지도 저희가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좀 이분들은 더 속상할 것 같아서 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요즘 뭐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뭐 옆에서 야 이거 너 넣었냐 너도 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다단계 수법으로 사기가 2,700억 원대 사기가 벌어졌다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 그 90년대 그 유명한 건 가수가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박정훈 되어 씨. 있습니다. 네, 박정훈 예. 씨입니다. 그래서 역할 자체가 홍보를 그 담당을 하고 예. 우리가 그 가상화폐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가 필요하죠. 근데 예. 컴퓨터가 수십 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채굴기라고 얘기하는데 채굴기에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이더리움을 2개, 3개 가상화폐를 주겠다. 이와 같은 이제 명목이었습니다. 이 형태가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예. 다단계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면 배당되는 것이 더 이제 많게끔 하는 구조였죠. 그래서 그 피해액 자체가 2,700억 원이었고 예. 이것이 1년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도 그 피해자입니다. 네. 총 피해자 수가 18,000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 이제 80%가 이제 그 한국인이고 여기에 이제 일부는 미국인, 뭐 일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미국인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소위 말해서 다단계 플러스 비트코인의 합작품으로서 예. 이와 같은 편취 행위가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네, 이게 제 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좀 끔찍해지는데, 네, 이 돈 피해자분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있을까요? 없을 결국 것 같습니다. 예. 없다는 게 문제인 민사로 가야 것이죠. 되죠, 결국.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은행 최저 이제 그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한 5천만 원 정도라도 될 수가 있지만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 거래가 아니고 일반 그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가 되다 보니까 예.
이것을 어떤 신생 어떤 거래에 대한 어떤 규제 내지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 정도의 보안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은 몇몇 어떤 최상위 업체는 나름대로 어떤 보안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상위 업체조차도 최근에 보면 많은 해킹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에 네. 결국 해킹에도 뚫려 있고 결국 피해를 봤을 때에 피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해킹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온전히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 UBC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사이버 해킹에 따르는 보험이 돼 있지만 그 보험 규모가 최대한 3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피해 받는 것이 한 170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피해자들은 30억 가지고 빚잔치를 해봤자 대부분의 피해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자본금이 많아봤자 뭐 몇천만 원 내지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절차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운영자들이 이번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3천억 원 내지 1천억 원대의 이익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든가 이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불법 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그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사기라든가 관련되는 범죄를 통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는 그 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소송이 또 길어지면서 보상받는 것도 좀 힘들 거란 이런 예상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소액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확률은 현저히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다시피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영화에도 보면은 이게 소송을 통해서 예. 돈을 하길 어려우니까 돈을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돈을 개인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영화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현행 어떤 법률 시스템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땅콩 회황. 이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네. 갑질의 신호탄을 쐈죠. 조윤아 전 그렇죠. 대한항공 부사장. 이 판결이 이제 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항로가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이냐, 대법원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이 항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문을 닫고 비행기의 문을 닫고 육지의 땅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역시 그건 항로다. 항로다. 그래서 예.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 징역을 선고를 했었죠. 예.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항로를 보면 사전을 찾아보자. 이거는 비행기가 하늘 위의 길이다. 예. 그래서 그 땅에서 이렇게 육지에서 활주로로 활주로에서 가는 건 가는 거는 항로를 인정하지 방해했다. 않는다. 운항에 항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판례가 없다 보니까 오늘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예. 회의에서 과연 항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 부회장은 지금 집행유예 상태죠. 예. 집행유예 상태인데 만약에 항로가 땅에 소위 말해서 활주로의 길도 역시 항로다. 항로라고 하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다시 이제 번복이 되고 예. 뭐 구속 다시 이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과연 사전적 의미로 봐야 될 것이냐, 법적인 의미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저는 테러와 관련돼서 예. 지금 항로나 항공운항법, 항공보안법이 상당히 예민하게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법적 평가를 할 공산이 크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예. 형법의 해석 원칙에 확장 해석 금지 및 유추 해석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심은 문자 그대로 항로는 날아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예. 했는 것이고 그것이 날아다니는 지상길까지 포함하느냐.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